나무 위에 그냥 던져 놓으면 뭐 그래도 뭐 안 될 건 없는데 뭐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비료 주는 거나 뭐 퇴비 이렇게 뿌리는 거나 유박 그냥 위에다 뿌리는 거나 얹어 놓는 거나 뭐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 풀하고 또 경합을 하고 또 유실도 되고 또 뭐 공기 중으로 또 뭐 질소 성분 같은 것도 또 날라갈 거고. 예, 회산도 되고. 뭐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공을 좀 더 들여서 관리기로 한번 노타리 치고 살짝 치고 지나가는 게 큰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갖고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그리고 뿌리가 이걸 먹으려고 위로 이제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뿌리가 네. 위로. 그러면 가뭄도 또 훨씬 더 타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를 생각했을 때 그게 나은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조경농원 농원지기 학훈아빠입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 장호원 풍계리 빛과 조경 김경렬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왕벚나무 포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포지 면적이 복숭아 나무도 제가 잠깐 봤지만 한 2만 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다 저기 자가로 지금 하고 계시고요. 뭐 수영이라든가 간격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왕벗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 혹은 왕벗을 지금 식재 계획을 잡고 있는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잠시 여기 대표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그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고요. 저는 그 과손하고 그다음에 조경수 같이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농장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이 왕벚나무 식재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3m 간격입니다. 사방 3m. 3m요. 지금 그럼 평균 점수는 지금 몇 점 정도 나올까요? 글쎄요, 그 뭐 작은 거는 뭐 7, 8점도 있고, 그 다음에 큰 것은 이제 뭐 한 거의 15점 나가는 것도 있죠. 네, 요거는 그럼 언제쯤 식재하셨나요, 사장님? 요게 이제 5년 나이 먹은 거죠. 5년 나이 먹었다고 보면 되죠. 네. 올해 이제 6년차 시작되는 거죠. 예. 그 식재하실 때 묘목은 특묘로 구입을 하셨나요? 아니면 상묘를 구입하셨나요? 묘목은 뭐 제일 좋은 거, 제일 뭐 특묘로 해서 돈을 좀 더 지불했다고 봐야 되나? 뭐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보고. 네, 잘하셨네요. 대표님 여기 그럼 지하고는 지금 얼마에 잡으신 건가요? 쥐하고는 뭐 한 160, 뭐 155, 60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가로 수영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럼 여기에 지금 개분이라든가 우분, 돈분 이 시비는 퇴비는 어떻게 주시고 어느 시기에 주셨나요? 시비는 보통 그 개분을 쓰죠. 개분이 네. 그 좀 제일 제일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경수는 일단은 그 과수원하고 달리 생식생장이 아니라 이제 영양생식 쪽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개분을 주로 사용하고 비료는 그때 따라서 나무에 따라서 선별해서 그것도 네. 살짝 날립니다. 그리고 그때 비료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은데 비료를 주면 뭐 안 좋다 그러는데 비료도 정확하게 쓰면 네.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예. 그렇게 쓰고 이제 시기는 보통 그 12월 안쪽에 땅이 예. 얼기 전에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2월 달에 바로 그 뿌리가 움직일 때 바로 그 흡수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뭐 이제 시기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비료는 복합 비료도 있고 뭐 고형 비료도 있고 요소 비료도 있는데 어떤 비료를 주로 좀 하셨나요? 글쎄 뭐 저는 뭐 여기 보면 개분을 일단 베이스로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비료 같은 거는 뭐 뭐라 그러죠? 질소인산 가리 중에 인 성분이 빠져 있는 거. 네. 보통 보면 여기 토양 검증을 해보면 예. 그 인 성분이 과다예요. 항상 보면 그래. 어디를 가면은 다 그래.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분이 빠진 거 17-21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뭐 가운데 거 빠진 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주고요. 뭐 때에 네. 따라서는 뭐 요소를 뭐 단비로 해가지고 살짝 예. 줄 때도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대표님 이게 왕벚나무는 장미과지 않습니까? 장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병해충에 좀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는데 방제는 어떻게 좀 하셨나요? 방제는 이게 보니까 왕꽃나무는 그러니까 이제 깍지벌레가 제일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글쎄 뭐 저도 작년에 좀 그 전에 좀 깍지벌레를 좀 신경을 덜 썼다가 뭐 군데군데 좀 많이 좀 보여가지고 작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봄에 동계약제 뭐 황소독을 치긴 쳤는데 황소독이 뭐 깍지벌레로 이렇게 뭐 알려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살균제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제가 제가 볼 때는 그 뭐 과손에도 써보고 다 해봤지만 그거보다는 깍지벌레는 그 기계유제가 예. 황소독보다는 기계유제가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 기계유제를 한 번 들어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황소독하고 그다음에 깍지벌레 정형 그 적용 약제 네. 뭐 그런 것들이 뭐 단가가 그렇게 센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살균제 기본 살균제하고 깍지벌레 그 전용 적용 약제 네. 그거만 이제 방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깍지벌레 약은 항상 그래서 작년에 깍지벌레 적용 약제하고 일반 그 싼 살충제하고 이게 혼용해가지고 한 뭐 3-4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의 다 잡혔습니다. 깍지벌레는. 그래서 그렇게 깍지벌레 약은 좀 이제 왕꽃나무는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 깍지벌레를 잡기 위해서 일반 농가가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황소독하고 그 다음에 기계유제를 연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농가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저도 깍지벌레가 저도 과성을 하는데 이제 그 복숭아도 깍지벌레가 심한 애는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신경 써서 방제를 하는데 황소독보다는 오히려 기계유제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깍지벌레 방제 동계 약제는 말이에요. 예. 이제 기계유제가 잘못하면 뭐 수세가 떨어지는 나무는 이제 나무를 이제 고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글쎄 기계유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파라핀 오일 계통이 있고 일반 기계유제가 있는데 파라핀 오일 같은 거는 수세가 약해도 뭐 그런 좀 어떤 그런 위험성이 좀 훨씬 덜합니다. 그러니까 뭐 깍지벌레가 심하면 뭐 좀 연타로 올해 치고 내년 한번 이렇게 연타로 이렇게 방지하는 것도 괜찮고 그게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경년 올해 하나 건너서 이렇게 방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여기 수영이 굉장히 좋은데 요 전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보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요거를 이 나무를 보고 한번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두목을 그쵸 하셨고 두목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제 가운데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 나무는 꽉 차지 않고 나무를 이렇게 보면 그 안에도 꽉 차지 않고 이제 좀 뻥하게 좀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인데 그 햇빛이 다 들어가게끔 이제 저는 이제 과선을 오래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과선 개념으로 좀 나무를 보는 그런 습성이 좀 있어서 예. 이런 식으로 좀 재배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햇빛이 다 들어가게끔 햇빛이 충분히 들어가게끔 그리고 좀 너무 꽉 차면 이제 또 저는 방제할 때 노즐로 안 주고 네. 소독차를 한번 몇 줄 건너서 한 번씩 쑥 지나가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 약이 잘 들어가려면 이렇게 뻥 좀 뚫려야 되고 네. 뭐 좀 이렇게 해야 오히려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위에 크기가 좀 너무 과다하게 크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네. 왜냐면 이제 햇빛이 꽉 차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가면 안쪽에 안 들어가면 얘네들도 이제 또 햇빛을 더 받으려고 자꾸 바깥으로 네.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어차피 좁은 간격에 좀
또 수익을 올려보고자 네. 주식을 좀 사봤습니다. 예,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런 유실수 쪽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식이 그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경수인데도 불구하고 유실수 개념을 조경수에다가 옮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차 전정 들어갔습니다. 여기 대충 저는 이제 30cm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대표님께서는 한 20cm나 25cm에서 커팅했어요. 1차 전정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전정도 계속 하셨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빛이 투가 되게끔 그래서 전정을 하셔가지고 단정하고 수영이 이쁩니다. 예, 괜찮죠? 예, 좋으시죠? 이게 뭐냐면 예. 이게 그 나무마다 그 최적 연면적 지수라고 네. 보면은 이게 앞 안에도 꽉 차버리면 그 이파리 그 전체적으로 잎수는 많아 보이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일하는 잎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꽉 차니까 자꾸 바깥으로 뻗으려고 그러네요. 네. 저는 그 3m 간격에 뭐 12점이나 대부분 이제 15점을 목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여기 왕벗은 몇 주나 될까요? 뭐 세보질 않았는데 한 1300개 될려나 모르겠어요. 1300주. 자, 1300주 곱하기 12점이면 얼마입니까? 20만 원 곱하기 계산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세요. 네. 예. 대표님 여기 처음에 농장을 만드실 때 이 토양을 다 뒤집었습니까? 밭은? 이거는 다 6답을 포크레인으로 다 이제 뒤집은 겁니다. 네. 뒤집은 거하고 안 뒤집은 거하고 딱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가뭄 타잖아요, 봄 가뭄. 그렇죠. 이거는 훨씬 좀 더 견디고, 예. 더 견디고 그렇게 작업을 안 한 데는 뭐 벌써 비가 온 다음 뭐 며칠만 지나면 벌써 이파리가 쳐져요. 저희 네. 같은 그 마사토 특징이 그래요. 예. 다른 밭은 모르겠는데. 예, 저기 대표님하고 말씀 중에 15점하고 15점이 보이네요. 지금 15점이 있고 15점이 있는데 15점 조금 안 돼, 그쵸? 예, 한 뭐 14점, 뭐 그죠? 14점 얼마 될 수도 있는데 간격이 3m인데도 충분히 나오네요. 저기 저 위를 보시면은 가지가 지금 뭐 살짝 겹칠까 말까 할 정도로 15점 3m인데도 15점 갔는데도 전혀 뭐 좁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수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사목을 뭘 이렇게 손을 많이 대고 그러냐고 자꾸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뭐 하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손 대서 좀 점수를 뭐 남들 10점 뺄 때 12점 빼고 12점 뺄 때 15점 빼 보려고 뭐 이렇게 실제로 또 하다 보니까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보면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이렇게 하려면 또 다 줄임 전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다 떨어진 게 다 뭐 몇 개씩 떨어진 게 다 이게 다 줄임 전쟁을 해 놓은 거예요. 네. 이제 뭐 커팅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네. 살짝씩 겹치는 것들, 그런 그렇죠. 것들 뭐 조금 줄여주고, 또 이렇게 늘어지는 거는 살짝 끈으로 당겨갖고 올려주고, 뭐 그런 거 몇 개 해주는 거죠. 뭐 간단하죠. 대표님 여기 지금 이제 개분은 끝난 건가요? 작업이 이제? 이 개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달리기를 한번 땄어요. 쑥 한번 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개분을 훅 뿌렸죠. 뿌리고 이제 메꾸면서 이제 낙엽하고 같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 2-3년에 한 번, 야. 뭐 매년 하지 않습니다. 예. 2-3년에 한 번 기본 베이스로 그렇게 주고, 예.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딸리는 애들은 예. 또 한 번 또 주고, 다음에 또 주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간수시설 같은 거는 저 해놨고요. 이제 필름 같은 거 깔아가지고 바로 여기 이제 여기다 깠는데 바로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간수시설이 이제 있으니까 예. 뭐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저는 뭐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요걸 이제 요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이제 계속 이제 물이 떨어지면서 양분 계속 먹겠죠. 그렇게 해서 2-3년에 한 번만, 매년 하지 않고 2-3년에 한 번만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뭐 이제 여기다가 군데군데 놓고 관리기를 한번 노타리 치면서 지나가도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넓어요. 요거 좀 넓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 보니까 작업로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거 뭐 저도 처음에 이제 밭 설계할 때 그 작업로부터 일단 염두에 두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했는데 여기 하나 5m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쪽으로 여기도 있고 저쪽도 이제 작업로가 이제 양쪽에 있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뭐 크레인이라도 들어올려나 모르겠네. 해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차할 때 그쵸? 작업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분이라든가 이런 작업할 때도 유리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봤는데 지지대가 좀 특별해요. 우리가 보통 쓰는 600원 내지 700원 정도 가는 일반 지지대가 아닌 것 같은데 지지대에서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대표님. 글쎄 뭐 저는 이제 지지대를 뭐 잘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뭐 무겁고 땅에 박히는 것도 좀 힘들고 뭐 그런 뭐 단점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오래 갈까 뭐 그런 점이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선택을 잘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럼 지지대 길이가 이거 몇 메다나 되나요? 2m 50이에요. 그럼 뭐 이거 박을 때는 어떻게 박으셨나요? 박는 그 도구가 이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내려 치는 거. 예, 예. 뭐라고 하나 그거? 그거로 해가지고 박고요. 또 빼는 것도 좀 창고에 있는데 아주 쉽게 빼는 게 또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일반 과수 농가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더 길고 좀 더 두껍고 그런 것들 사과, 뭐 M9 그 사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많이 쓰죠. 네.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임 전정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대표님. 저는 올해 뭐 올해는 좀 안 할까 했는데 또 전정을 또 사실 올해는 전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약간 뭐 정해진 그 간격에서 조금 뭐 12점 여기 보면은 대부분 이제 15점으로 한번 가볼 생각이고 이제 12점도 뭐 수영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갈 겁니다. 근데 대부분 15점으로 갈 건데 그렇게 가려니까 또 아무래도 주심 전쟁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살짝씩 그 닿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빼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m 간격이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 15점을 가기 위해서는 좀 붙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좀 나무가 좀 서로 단다 싶으면은 네. 살짝 그 가지를 좀 주림 전정을 해주죠. 그렇게 돼야 대사금이 좀 없고 또 솟는 게 좀 방지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방향을 좀 틀어주거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임 전정 했던 자리를 한번 이 고지가이로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가 하나 있네요. 여기 날린 건데 얘가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여기를 파고들었었던 모양이지. 네. 요거를 하나 날린 거죠. 요걸 하나 좀 뭐 아쉽지만 여기 하나 있었으면 좀 모양이 좀 좋았을 텐데 그냥 요거는 그냥 제가 감수하고 날렸어요. 예. 날려도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으니까 이 예. 정도면 뭐 여기 파고 들어가지고 얘가 대사금이 되거나 네. 수영이 망가지거나 뭐 예. 그런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예. 뭐 피해서 해주고 뭐 닿지 않게끔 네. 그렇게 해줍니다. 대신에 이제 이 간격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빡빡하게 가지만 예. 예를 들어서 좀 대각선 이제 충분히 거리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칩지 같은 거 이런 예. 것들 충분히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네. 쭉쭉 뻗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 뻗지 않고 예. 수영을 안정화시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으면 또 뭐 충분히 이런 것들도 햇빛을 다 보니까 다 예. 일을 하는 거죠 잎이.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비닐을 이렇게 비닐 포대 개분했던 그 포대죠. 그거를 감싸줬어요. 이거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저도 이제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과수원에서 이제 많이 쓰는 작전인데 제가 이제 복숭아 과수원 하는데 복숭아가 이제 동해에 좀 특별히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참 추울 때 막 영하 25도 뭐 그렇게 떨어질 때가 우리 지역에도 있었는데 예. 수년 전에 예. 복숭아 나무가 뭐 전멸한 과수원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또 봤고 그 다음에 또 재작년에 영하 19도 20도가 한 3일 정도 떨어졌어요. 이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제 뻑 갈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이게 하나만 갈라지면 이게 돈이 좀 예, 예. 한 뭐 7, 8개가 갈라지니까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과선에 쓰는 과선에 쓰는 그런 방법을 여기다 적용한 거죠. 대표님, 그러면 이건 늦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9월이나 10월 달 이때 뭐 질소비료를 첨가했다 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저는 그거를 이거 나무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람수를 보시면은 이게 질소가 과한 나무가 아니에요. 딱 네. 보시면. 그래서 질소를 과하게 주지 않더라도 좀 먼저 좀 우량하게 큰 나무들, 예. 그런 나무들이 먼저 갈라지더라고요. 예. 뭐 어떻게 뭐 그 많은 수량 중에 하나도 이렇게 피해가 없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큰 나무들만, 네. 좀 작은 나무들은 할 필요 없고요. 주로 이제 큰 나무들이 갈라지니까 네.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좀 쌓아냈더니 예. 뭐 그동안 뭐 그 후로는 이제 추위가 없었지만 네. 뭐 그렇게 하면 안전하고 또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특히 특별하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해서 과선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테이프? 택배 할 때 쓰는 그 테이프 예, 있잖아요. 예. OPP 한번 이렇게 테이프. 해가지고 딱 하면 간단해요. 예.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뭐냐, 밀착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 밀착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허름하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굵은 것들 12점 이상 되는 것들만 골라서 네. 이렇게 해주면은 안전하게.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비닐을 싸신 이유, 그 흔적이 지금 여기 남아 있거든요. 이런 흔적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다 갈라졌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싸매고 계셨던 겁니다. 네, 이런 경우는 좀 판매하기 힘든데 워낙 지금 왕벌시 귀하다 보니까는 때로는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분을 주셨는데 요거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조치가 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일단 개분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이제 관리기로 한번 쓱 노타리 간단하게 쓱 치고 지나갑니다. 왜냐면은 나무 위에 그냥 던져 놓으면 뭐 그래도 뭐 안 될 건 없는데 또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비료 주는 거나 뭐 퇴비 이렇게 뿌리는 거나 유각 그냥 위에다 뿌리는 거나 얹어 놓는 거나 뭐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풀하고 또 경합을 하고 또 유실도 되고 또 뭐 공기 중으로 또 뭐 질소 성분 같은 것도 또 날라갈 수 예, 있고. 회산도 되고. 뭐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공을 좀 더 들여서 관리기로 한번 노타리 치고 살짝 치고 지나가는 게 큰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갖고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그리고 뿌리가 이걸 먹으려고 위로 이제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뿌리가 네. 위로. 그러면 가뭄도 또 훨씬 더 타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를 생각했을 때 그게 나은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정확히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렇게 개분을 주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개분이 일부는 용탈되고 일부는 휘산되고 그래서 작물이 먹는 양은 한 포를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30% 정도밖에 나무가 먹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대표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타리를 치면서 그 흙이 덮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대표님 여기 멀칭이 보입니다. 여기 식재하실 당시에는 멀칭을 다 하신 겁니까 그러면? 예, 멀칭을 일단 뭐 저도 배운 대로 예. 뭐 이렇게 멀칭을 했고요. 뭐 멀칭을 하면 뭐 수분이 뭐 좀 더 수분을 잡아주니까 좀 그렇죠. 낫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관수 시설 같은 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그냥 점적 필름을 다 깔아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2점을 뺀 자리예요. 근데 제가 토양을 보니까는 지금 마사토거든요. 마사토.
그래서 왕벗이 가장 자라기 좋은 최적의 토양은 마사토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대표님 밭도 마사토고, 그래서 왕벗이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 건가 이렇게 추측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토양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점질토냐 마사토냐, 예,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많이 좀 따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토양을 많이 좀, 예, 바꿔주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는 여기 메타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메타가 지금 몇 평인가요? 여기 한 3,500평 정도 될 거예요. 3,500평 정도. 그 다음에 요거 식재 시기는 언제쯤 하고 여기 하셨나요? 뭐 여기 한 뭐 나이가 한 3, 4년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직 이제 메타가 이제 값이 이제 좀 좋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서서히 뭐 그래서 이제 저도 개분도 중간중간에 해놓고 해가지고 이제 좀 속도를 좀 붙여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선진농가의 빛과 조경 농원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셔가지고, 또 지금 최근에 왕벚나무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계속, 주머니는 계속 늘어가고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상으로 빛과 조경 농장 탐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경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농장의 무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